제8호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연결돼 있습니다. 분석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태풍 위치부터 확인을 해보죠. 지금 9호 태풍 마이삭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지금 태풍은 이 제주도 쪽으로부터 남해상으로 약 600km 떨어진 부근의 해상으로부터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동 속도는 약 10에서 15km 속도로 다소 느린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중심 예. 기압은 약 935헥토파스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로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그 경로에 있는 수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력을 좀 더 유지한 채로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분석관님,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상 진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진로가 2002년 태풍 매미와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현재 이 경로대로라면 그 태풍 매미와 다소 비슷한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지만 이 태풍이 현재 북상할 때 이 매미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는 과정에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는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접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이 이 건조 공기와 연결이 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2일 밤 또는 3일 새벽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변화 경향이 태풍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태풍 매미와는 조금 차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분석가님 앞서 간략하게 이번 태풍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전에 그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과 비교해서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바로 전이었죠. 그 8호 태풍 바비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우선은 태풍 바비는 굉장히 강한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으로 우리나라 이 서해상을 북상을 했던 태풍입니다. 이 굉장히 중심 기압이 낮은 채로 북상을 했기 때문에 이 서해상을 통과한 태풍들 중에서는 굉장히 조금 중심 기압이 낮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기록이 됐었는데요. 매우 강한 태풍의 강풍 반원이 이 대체적으로 태풍의 중심부로 몰려들면서 이 서해안 일부까지 강한 강풍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이번 태풍 이 마이삭은 이 북상하는 경로상에 우리나라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남도 또는 경상도 일대 지역 그리고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두 가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태풍의 북쪽에 수반이 되는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우선 1차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는 태풍이 매우 우리나라를 근접해서 또는 상륙 또는 매우 가깝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태풍 중심에 수반이 된 매우 강한 강풍 영역에 우리나라 이 일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강한 바람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태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가 그 태풍의 가장 크게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시각은 언제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각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분석상으로는 지금 일단 제주도는 1일 오후부터 영향을 점차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2일부터 3일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피크가 되는 시점은 이 제주도는 1일 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가장 경로상에 가장 가까운 이 남해안과 경상도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3일 새벽까지,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지만 3일 동안에는 이 강한 동풍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태풍 마이삭의 최근접 시각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보대로라면 서귀포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제주도를 시작으로 영남 지역 해안을 따라서 태풍이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가장 주의해야 할 시점이겠네요. 아무래도 태풍의 중심권에 들수록 이 강한 영향의 강도는 매우 강해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여주시는 저 그림들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태풍에 수반된 강한 그 비구름대들은 저 상륙되는 시점 바로 얼마 전부터는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러한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기와는 별개로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시기는 한 번 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저 지역에 벗어난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의 수반이 된 강한 동풍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3일 쪽에 이 태풍이 그 동해상을 따라서 경유해서 북쪽으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일중 굉장히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많은 양의 비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다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이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상륙하기 전이라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시시각각 그렇습니다. 태풍의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최근 바비가 지나간 이후에 태풍의 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서쪽에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년 같으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8월 달까지 폭염을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인 이 여름철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에 동반된 이 우리나라 쪽에 부는 지향류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 유격을 두고 양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 동해상에서 발생하는 태풍들의 경우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는 경우 두 공기의 사이로 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그 경로가 우리나라 쪽을 중심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석가님 그리고 태풍 마이삭의 상륙 시점이 백중사리 그러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어서 바닷가, 해안가에 계신 분들, 특히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번 태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태풍의 중심 기압이 약 950에서 960헥토파스칼 사이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해 근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이 태풍의 중심에 공기가 누르는 힘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해수면의 수위 자체가 저절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조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수위 자체가 이 민물과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 그리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 우선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는 이 높아진 해수면에서 불고 있는 강한 파도가 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해안가 인근에 있는 내륙에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는 이 해상에 있는 수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그쪽에 있는 물이 해상으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침수도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해안가, 그러니까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저지대 침수 그리고 해안가 월파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삭은 강풍과 집중호우가 동반되는 태풍입니다. 때문에 집중호우를 입었던 지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할 텐데 어떤 점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이, 그러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한 지역이 어딘지를 파악하시고 현재 주어지는 기상 정보 그리고 태풍 정보의 경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곳에서는 지금 당장 이러한 것들을 빨리 복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올 것이라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기에는 빨리 그 현장을 대피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과 같은 경우들은 이 배수로 점검 등 물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겠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들은 미연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네. 사전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 태풍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외출을 금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즉각 외부로 자기네 신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확보를 해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과 함께 태풍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